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빛의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영상인데, 빛의 이중성에는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에 대해서 있는데, 첫 번째로 파동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성은 간섭, 회절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이게 파동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반사와 굴절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중성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모두 갖는다는 건 되지만 특별히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사와 굴절이 일어날 때는 입자처럼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입자성은 나타내는 게 바로 광전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광전 효과 실험이 아주 크게 다뤄지는데 뭐냐면 빛을 쏘여줘도 일정한 세기에선 절대 튀어나오지 않다가 딱 일정한 순간이 되면 바로 튀어나오기 시작한다. 빠바박. 그래서 얘는 빛의 직진성을 보여주면서 직진성과 관련해서 광전 효과.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다. 일단 이게 첫 번째고, 광전자가 방출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빛의 종류이다. 세기가 아니라 진동수. 세기가 아니라. 두 번째로 튀어나오는지 중요한 거는 빛의 종류고, 또 두 번째로 금속판의 종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함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기는 방출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최대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방출 전자수를 결정한다. 얼마나 빨리 전류의 세기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일 금속판의 경우에는 일함수가 동일하고, 동일 빛의 경우에는 란다 혹은 파장의 길이, 진동수와 그 파장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광전자 방출 조건은 이렇게 진동수와 관련이 있고, 일함수보다 더 커야 된다.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진동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그래서 결국 F는 이걸 뭐라고 했더라? 어떤 문턱 진동수보다 커야 된다. H분의 W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자설은 뭐냐면 세기가 세지면 밀도도 세진다. 근데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뭐 이 정도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혼합광에 대한 건데, 혼합광 같은 경우에는 F짜리 혼합광과 3F짜리 진동수 혼합광이 섞이면 얘네들은 4F짜리 그 혼합광이 되는 게 아니라 센 거 따라가서 3F짜리가 돼요. 큰 거 따라가요. 근데 예를 들어 A와 B의 그 혼합광 진동수가 이렇게 될 때는 3F가 되는데, 만약에 그 광전자 수가 N과 3N개다 하면 얘는 4N개가 돼요. 그래서 광전자 수는 더하지만 진동수는 더하는 게 아니라 큰 거를 따라간다. 그거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얘는 하 F 마이너스 W로 표현을 하고 하 F 마이너스 하 F 문턱 진동수. 그래서 광자 하나의 운동 에너지 전자가 나가면서 갖는 운동 에너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운동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 해석 문제가 하나 있는데 F0일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 H가 기울기가 됩니다. 최대 운동 에너지는 요거다.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건. 그리고 또 빛을 쏘였을 때 이렇게 금속판이 연결되어 있는 거에서 이게 오므라들어요. 왜냐하면 오므라들면 전자가 튀어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마이너스 극으로 전화가 돼서 서로 같은 극끼리는 이렇게 청력이 작용하잖아요. 근데 청력이 약해진 거예요. 전자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오므라든 거는 전자가 많아진 게 아니라 적어진 거다.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고, 광다이오드. 광다이오드는 LED와 반대 역할을 하는 건데 원자가 띠에서 전자가 띠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F 이 에너지,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띠 간격을 넘어설 때, 이게 띠 간격이죠. 넘어설 때 발생할 수 있고, 광자 효과는 전자가 전기신호 변환, 빛 세기에 대한 기록. 그래서 이런 원리로 광자 효과가 일어나서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가게 되면 전기신호를 변환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긴 빛 세기를 측정하는 게 바로 광다이오드의 CCD 혹은 이런 광자 효과가 쓰이는 기본적인 그런 뭐 카메라나 이런 데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전도에서 원자가 띠로 가는 거고, 얘는 빛을 방출하죠. 그런데 광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띠에서 전자로 가면서 띠 간격을 넘어서야 되니까 얘는 빛을 흡수해요. 그래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얘는 전기를 빛으로 바꾸는 건데, LED와 반대 현상을 한다고 할 수 있고, 빛의 세기는 전류 세기에 비례하고 전류 세기는 광전자 수에 비례한다. 이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고, CCD 전화 결합 소자 같은 경우에는 세기와 색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기는 비문학 지문에서도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뭐 3, 2, 1 전자 개수가 4다 이런 식으로 전자 개수를 기록해서 세기를 기록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있으면 각자 받는 전자의 개수가 달라요. 뭐 이 비가 빛이라고 하면 빛이 들어오는 개수가 다르겠죠. 예를 들어 뭐 이쪽 부분에는 빛이 많이 들어오고 이쪽 부분에는 없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비를 한 개 받고, 빛을 한 개 받고, 여기는 완전 5개를 받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통 같은데 다 부어요. 자기가 받은 이 빛을.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영상 저장 측정기로 가가지고 여기서는 1개가 들어왔더라, 여기서는 2개가 들어왔더라, 여기서는 4개, 6개, 7개, 7개, 8개, 9개, 7개, 1개,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좀 크더라,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색깔 같은 경우에는 색 필터를 이용해서 제가 저장을 하는데 RGB의 비율에 따라서 무슨 색인지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은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고 CCD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되고 빛을 흡수해서 전기로 바뀌니 광다이오드의 원리를 이용한 거죠. 전기 신호로 바뀌고 메모리 카드 저장이 된다. 그래서 광다이오드의 이용 분야가 CCD, 카메라 속의 CC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물질의 이중성. 얘는 드브로이가 숟가락 하나 얹은 거라고 하는데, 전자에도 입자성과 파동성 둘 다 있다는 걸 이용해서, 그러면 물질은 당연히 입자인 줄 알았는데 얘도 파동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나온 게 물질파입니다. 파동 란다는 물질의 운동량 P에 비례한다. 여기서 출발했는데 란다는 P분의 H는 MV분의 H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는 그냥 문자만 다르게 해서 변형을 한 거고, 물질파 확인 실험 이걸 좀 다루고 가자면,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 있고 톰슨의 회절무리, 그리고 이중 슬릿 실험이 있어요. 이중 슬릿. 데이비슨 거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사하게 했는데 다 같은 각도로 휘어지더라. 반사가 되더라.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간섭을 해서 보강이 일어나서 이렇게 밝게 무늬가 생기더라. 이걸 통해서 물질파라는 것을 발견하고, 파동함수를 써서 성파에 대해서 알아내서 여기에 이 지점에 전자가 있을 확률 높아진다, 이런 걸 발견한 거고, 파동 회절 무늬는 X선 파자나 전자 파장이나 회절 무늬를 그려보면 같은 회절 무늬가 나오더라. 그래서 속력이 같으면 간격이 줄어드는데, 간격은 란다에 비례하고, 어쨌든 전자의 그 파장과 X선의 파장이 같다는 거는 그래서 물질파 존재한다는 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게 톰슨의 회절무늬고, 이중 슬릿 실험 같은 경우에는 입자성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중첩돼서 파동성을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둘 다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문제풀이에서 쓰이는 거는 란다 V 그래프, 란다 EK 그래프에서 란다가 같을 때 란다 V, 란다 EK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란다가 같을 때 P가 일정하다는 걸 의미하고, 속력이 같을 때 란다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때는 P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V가 작고 V가 크잖아요. 그럼 M이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아져요. MV가 P기 때문에. 그리고 속력이 같을 때는 여기가 M이 작고 얘가 크게 되죠. 왜냐면 여기 그래프에서도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란다가 같을 때 운동 에너지 그래서 크고 작고, 운동 에너지가 일정할 때 작고 크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EK, 운동 에너지는 EM분의 P제곱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 저번에 운동 에너지와 그 운동량 바로 있는 그 식을 변형해서 만들어냈었죠. 얘는 EM 란다 제곱분의 H 제곱. 왜냐하면 이거여서 그래요. 이거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EKB는 질량 곱하기 파장의 제곱비. B니까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질량비는 운동에너지 곱하기 파장의 제곱비. 그래서 나중에 질량비 구하라고 하면 두 가지의 운동에너지와 파장만 이렇게 확인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미경만 얘기하고 정말 물원 개념 전체를 마치도록 할게요. 현미경은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이 있어요.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 빛을 이용해서 빛과 렌즈를 이용해서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건데, 얘는 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저에게는 전자현미경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얘는 자기장 이용해서 자기 렌즈 만들어서 배율을 더 높인 겁니다. 그래서 분해능이 좋다는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작다. 그래서 분해하는 각이 작다. 빛의 파장이 짧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자의 속력이 높아지게 되면 파장이 짧아지게 돼요. 그러면 회전율이 떨어지게 돼요. 그냥 빨리 가면 이게 퍼지기보다는 직선으로 갈 확률이 높잖아요. 회전이 낮아지게 돼서 분해능이 향상되게 돼요. 그리고 샤프하게 바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회전무늬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속력이 크면 클수록 두 점 사이 거리가 작아져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거에도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작은 것까지 다 판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미경에는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이 있는데, 얘는 빛, 유리, 공기. 얘는 전자선, 자기장, 진공.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전자현미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렌즈를 사용한다는 공통점 내에서 두 가지. 첫 번째 투과현미경, 주사현미경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자기 렌즈가 위쪽에, 주사는 자기 렌즈가 밑에 쪽에 위치하고 시류와 상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 얘는 시류가 얇고 얘는 시류위 얇은 금속. 얘는 아예 시류가 얇게 그냥 금속 덩어리로 이루어졌지만, 얘는 얇은 금속 판, 이렇게 얇은 막을 씌워놓은 것 같고, 얘는 2차원적, 3차원적 표면 구조를 볼 수 있어서 얘는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반면에 얘는 표면만, 얘는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중간에 있죠. 이런 차이만 난다면 얘는 지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치게 됐고요. 드디어 물원 강의를 종강했는데,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